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풍구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3의 그 둔무부 기행차차에 대해서 보고 구4에서는 포무어의 기흉의 그 물상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계속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 정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둔무부 기행차차여 무대구 엉덩이 볼기살에 살이 없으니 그 행함을 머뭇거리니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다. 기행차차 행미견냐.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린다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아직은 끌려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행차차를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걷기는 어려운데 내가 끌려가는 것은 아니므로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3은 이렇게 강건함의 합계의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강이 강자리에 있으니까 지나치게 강건하고 이렇게 바른 자리나 응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구3은 합계의 제일 위로서 강효라 지나치게 강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을 얻지 않아서 위에 응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엉덩이 볼기살에 살이 없으니까 말에 힘이 없어서 길을 가기가 어렵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허물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기행차차를 될 수 있는 한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풍국계가 학계에 제일 처음 먼저 음이 생기니까 위험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즉 국계가 뜻밖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조우의 상이니까 이런 만남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저지해야 된다. 그 음의 전진이 있는 안 좋은 만남이니까 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행차차 나의 행동이 머뭇거려지고 막힌다는 것은 그 상징성이 나의 행동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를 말을 볼기에 살이 없으면 그 말이 다니는 것이 멈칫멈칫하니 위태우로나 종국에는 큰 허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마지막에는 큰 허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없다고 이야기한 이 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둔무부 엉덩이에 살이 없다는 의미와 내가 이렇게 행동에 머뭇거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없으니까 허물이 없다고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행차차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소상전에도 행미견야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게 아직 끌어당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예전에 그 택천계에서 했듯이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구사를 보겠습니다. 포무어 기흉 꾸러미에 물고기가 없으니 흉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무어지흉 원미냐 생선이 없어 흉한 것은 백성을 멀리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견해는 포무어를 부엌에 물고기가 없어서 흉해지는 것은 백성들에게 멀어져서 백성들이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산계로 진입을 했죠. 근데 이 양강의 사위는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초효와 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만나면 좋을 건데 중간에 이렇게 강이 가로막고 있고 하필 이 구이는 이래 있는 밑에 있는 초효와 친비관계에서 친해져 있죠. 그래서 이 구사가 초역을 만나려고 해도 조금 난색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치천 교수님을 보면은 포무어의 비율을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일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흉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자는 백성은 초효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초육과 구사는 정응의 관계이죠. 근데 이렇게 음이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강건한 5개 양이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국계에 있는 위에 5쇼가 다투어서 서로 초를 만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구사와 초육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만나기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미 양강의 구이가 이미 초구와 친비 관계로 만남을 이룬 상태라니까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설명하기를 효 위치상 보면은 구사는 제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초육과 구사는 정응의 관계가 있으나 이 초육의 소인배가 구이의 유혹에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사를 입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무어,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왔다는 것은, 물통이 없다는 것은 입안, 민신 입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추종하는 백성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런 상태에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사가 부당이라서 움직이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솔개를 거룩한 임금에 비유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늘 위로 저 멀리 날아가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형상, 즉 맹금으로 타락하여서 백성을 멀리 내쫓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개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않고 연못에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오니까 연못이 비게 되고, 이러한 물고기 백성들은 폭군의 패덕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설명을 보면은 왕택이 고갈되어서 꾸러미의 백성들에게 줄 물고기가 없으니 이를 일으키면 흉하다. 물고기가 없어서 흉하다는 것은 백성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이 무어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일어나면 흉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을 왜 멀리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이제 상관성을 이제 실천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 둔무부 기행차차 려 대무구 상활 기행차차 행미견냐. 말이 볼기에 엉덩이살이 없으니 그 말이 다니는 것이 멈칫멈칫하니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상활, 그 말이 다니는 것이 멈칫멈칫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나아갈 때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에 엉덩이살이 없어서 머뭇거린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 천풍구가 구삼이 효변하게 되면은 천수송이 되죠. 천수송을 보면은 이렇게 뼈가, 앙상한 뼈가 3개가 있고 또 중간에 뼈가 툭 튀어나온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이런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풍택중부 직계 모계가 나오는데, 풍택중변은 이렇게 손의 허벅다리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엉덩이 살이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천수송이 된 상태에서 상께는 건의 뼈만 앙상하게 있고 학계의 천수송은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음의 살이 푹 들어가 있으니까 엉덩이에 살이 없는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풍택중부계에서는 엉덩이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건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중간에 뼈가 툭 튀어나오고 있고 좌우 위아래로 푹 패이는 상이 나와 있어 결국에는 엉덩이에 살이 없게 되는 둔무부의 상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행차차, 그 행동하면서 머뭇거린다는 상은 기본적으로 천풍구가 이제 구삼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천수송이 되죠. 천수송이 되는데 이 천수송이 강건한 말이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감의 험난함이 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말이 이미 바깥에 나가 있으나 안으로 돌려오려고 해도 감의 험난함이 아래에 있으니 앞에 있으니 기다릴 뿐 나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행차차 그 말의 진행이 머뭇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교를 해서 보면은 택천케의 구사를 보면은 구사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거고 지금 천풍구의 구삼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머뭇거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서로 나중에 비교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허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천풍구의 그 구삼이 협연하게 되면은 천수송이 되는데 이 음이 제자리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풍택 중부의 이 학계가 음이 강을 타고 있는 위험의 상이 있는 상황에서 1이 6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건이 되죠. 그래서 비록 제자리가 아니고 위험이 있으나 결국에는 양강 1이 위로 가서 건이 되니까 큰 허물은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미견 끌어당기지 않는다 물상을 보면은 나아가면 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천풍구의 구삼이 효변하게 되면은 천수송이 되는데 이 손의 밧줄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감이 끌어들임인데 끌어들이는 건 앞에서 끌어줘야 되죠. 근데 감이 손을 밧줄 밑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끌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아가면서 끌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손의 밧줄이 있어도 결국에는 감이 밑에 뒤에 있으니까 끌어주지 못한다. 즉 감이 앞에 있지 못하고 뒤에 있으니까 끌어주지 못한다. 행미견의 물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볼기에 살이 없으니 그 말이 다니는 것이 멈칫멈칫하니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상활 그 말이 다닌 것이 멈칫멈칫한 것은 그 말이 나아갈 때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구삼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구사 포무어 기흉 상활 포무지어 원미냐 왕택이 고갈되어 꾸러미의 백성들에게 줄 물고기가 없으니 이를 일으키면 흉할 것이다. 상활 왕택이 고갈되어 꾸러미의 물고기가 없어 흉하니 백성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물상을 보면은 그 꾸러미의 물고기가 없다는 물상을 보면은 천풍구에 이렇게 그 학계가 손에 물고기가 있죠. 일단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 중풍손이 되는데 중풍손은 이렇게 천산둔에 써봤죠. 천산둔에서는 이렇게 대손에 있어서 대손이죠. 대손 큰 손이죠. 그래서 대손 시절에는 둔께에서는 큰 꾸러미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추위를 해서 중풍손이 되면은 이렇게 손의 물고기가 손에 있게 되는데 꾸러미가 작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의 물고기가 학계가 손의 물고기고 상계가 꾸러미인데 왜 물고기가 없는가? 꾸러미가 크고 물고기가 작으면 충분히 감싸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대등하면 물고기를 감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꾸러미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풍손이 되는데 학계가 이렇게 손의 엎드림의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으킴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은 엎드림이니 진의 기와 반대니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미냐를 보면은 백성들을 멀리한다 보면은 이렇게 천풍구 시절에는 상계 근이 학계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죠. 그래서 군왕이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구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중풍손이죠. 중풍손에서는 이렇게 리의 단절이 있는 거죠. 리의 단절의 상이 있고 감의 멀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중풍손이 되면은 리로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감으로서 멀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의미가 원민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에 대한 정치적 설명을 보면은 백성들과 떨어지면 백성들의 사정을 잘 살피지 못하니 결국 왕의 은택이 메말라 버려서 물고기가 없어버리고 흉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택이 고갈되어 꾸러미의 백성들에게 줄 물고기가 없으니 이를 일으키면 흉할 것이다. 상활 왕택이 고갈되어 꾸러미의 물고기가 없어 흉하니 백성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천풍구의 93과 94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3에서는 행동이 머뭇거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논리적 연관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94에서는 물고기가 없는 이 상징성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왜 멀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실천적인 의미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